이제 좀 쉴 수 있겠구나 했는데 토요일 날 또 집회가 있어요. 참. 많이 힘든 날들이 지나가고 있다. 네. 어렵습니다. 글쎄 뭐 바쁘지만은 네. 또 한편으로 한국 민주주의가 새로운 활력을 얻고 있고 광장의 역동성, 네. 그 순수한 정신, 어떤 때묻지 않은 시민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또 우리의 다른 측면의 어떤 활력소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또 하나의 어떤 새로운 어떤 역사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예. 지난주에도 나가서 열심히 인터뷰하고. 그러니까요. 네. 네. 어우 인기가 엄청 많으세요. 아유 핫하시잖아요. 예. 핫해. 핫해요? 김종대 핫해. 제가 뭐 핫도그요? 핫한 도그죠. 네, 맞습니다. 예. 아니 근데 긍정적인 측면을 말씀해 주셨는데 또 한편으로 따지면 네. 뭐 최근에 이제 북한에서 대형 풍선에 오물 담아서 아, 그거 진짜. 내려보낸 게 예.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 정부가 불안감을 키우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게 불안해, 하는 게 불안해. 네. 이게 경제 정책 관련해서 아니면 뭐 연금 개혁, 의료 개혁 하는 게 불안불안하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북한까지 저렇게 한 숟가락을 더 보태니까 이 광장에 이제 시민들이 쏟아져 나올 준비는 다 돼 있고 이제 시작되는 상황인데 이게 아무래도 외국에서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 그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불안한 시선이 더 강화되지 않겠느냐라는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자 해지라고 이런 상황을 만든 사람이 결단을 해서 내가 요렇게 하겠습니다 해주면 베스트 시나리오가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런 조짐이 전혀 안 보이죠. 예, 전혀 안 보이지만 네. 호사카 요시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일본은 완전히 회복이 불가능하다. 어떤 총리가 와도 이제는 안 되는데 한국은 대통령만 바꾸면은 왜냐하면 방금 결자 해지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예. 그 결자가 해지만 하면 네. 그래도 혹시 회복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도처에 많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우리는 뭐 그래서 시스템이- 한국이 일본보다 훨 낫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 국정을 망친 주범이 명확할 때, 나중에 이걸 어디를 응징해야 되는가가 명확하고 선명할 때, 네. 오히려 그러면은 그것만 해결하면 될 거 아니냐는, 뭐 사실은 이것도 좀 단순하고 과도한 기대입니다만은, 네. 예, 그렇지만은 일단 그런 면에서 한국이 훨 낫다. 그 지금 뭐 위로가 되네요. 큰 틀에서는 위로가 좀 됩니다. 우리 국민들 얼마나 위대하신 국민들인데 그러니까요. 예. 그 많은 어려움 다 겪어내시고 네. 민주주의를 그래도 이만치 만드신 예. 국민들인데. 자, 오늘 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는 날인데요. 오전 10시 갤럽 조사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평가 나왔는데요. 잘하고 있다 21, 잘못하고 있다 70. 아이고야. 네. 70대. 예, 그 다음에 서울 보겠습니다. 잘하고 있다 17, 잘못하고 있다 75. 인천 경기 보겠습니다. 잘하고 있다 18, 잘못하고 있다 74. 대전 충청 세종입니다. 잘하고 있다 22, 잘못하고 있다 67. 광주 전라 잘하고 있다 9. 잘못하고 있다 82. 네. 대구 경북 보겠습니다. 잘하고 있다 35, 잘못하고 있다 54. 부울경 잘하고 있다 29, 잘못하고 있다 59. 일단 지역구별 네. 분포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제 앞 글자가 언제 바뀌느냐. 네. 21을 찍었는데 이게 이자가 언제 일자로 바뀌느냐의 문제가 남아 있는 거죠. 이 네. 상태로 가면 시간의 문제지 앞에가 일자로 바뀌는 거는 명확해 보이고 저는 무엇보다도 수도권 민심이 중요한데 네. 지금 총선 결과를 봐도 경기 인천보다는 서울이 그래도 국민의힘이 조금 나은 편이에요. 네. 당선자 숫자를 봐도 그렇고 네. 득표율을 봐도 서울이 조금 경기 인천에 비하면 낮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지금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서울이 경기 인천보다도 더 낮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심을 선도한다고 보는 뭐 지역 차별 얘기가 아니고 아무래도 민심의
그 방향은 서울이 주도를 하고 그게 지역으로 내려가는 게 그 전까지의 선례였기 때문에 서울에서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본적으로 소위 얘기하는 밭이 나쁘진 않아요. 서울은 서울 인구의 뭐 그렇죠. 이동 뭐 그리고 부동산 가격 네. 뭐 이런 걸 종합해 볼 때 이른바 밭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정부 여당에게 있어서 서울은 나쁜 밭은 절대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서울에서 낮게 나와 이렇게 아 이거는 심각하다. 심각한 거죠. 예. 아니 가장 기본적으로 상식선에서 볼 때 못한다는 게 중론이란 얘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기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게 시민 개개인의 정치 성향 네. 내지는 어떤 선호하는 정당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봐도 아 이건 너무 못한다.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이고 점점 나빠지고 있는 형태다. 이건 뭐 명확해 보여요. 의원님께는 그 연령대별까지 같이 보고 여쭤보겠습니다. 18세에서 29세 잘하고 있다 14, 잘못하고 있다 71, 30대 잘하고 있다 10, 잘못하고 있다 81, 40대 호남하고 같습니다 거의. 잘하고 있다 8, 잘못하고 있다 90, 40대 잘못하고 있다가 90입니다. 40대. 자, 50대 보겠습니다. 잘하고 있다 18, 잘못하고 있다 76, 60대 잘하고 있다 30, 잘못하고 있다 61, 70대 이상 잘하고 있다 49, 잘못하고 있다 33. 그러니까 지역별로 보면 광주 전라 지역과 40대가 거의 9%, 8%로 한 자릿수로 내려갔고요. 그래도 광주 전라 지역에서는 잘못하고 있다가 82인데 40대에서는 90%는 처음 나온 것 같아요. 90%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여러 차례 언론에서 쓴 표현입니다만 헌정일에 이런 적이 있었나? 그러니까 대통령이 초반에 폭락한 대통령은 중후반부에 회복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네. 이 무렵에 40%대 돌파했거든요. 지지율이. 초기에 광우병 사태로 20%대까지 내려갔었어요. 네. 근데 뼈를 깎았지. 중도 실용 노선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정책으로 승부를 봤다고요. 그러면서 40%대까지 올라왔고 다른 대통령은 이 기간에 3년 차에 이런 대통령은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아요. 여태까지 한 번도 없는 적어도 민주화 이후로는 없다고. 네. 민주화 이후 지난 37년간 이런 적이 있었냐. 그런데 이런 경우에 이제 뭐 21%다 이런 것보다도 국민의 70%가 반대한다는 사실은 앞으로는 프레임을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네. 국민의 70%가 네. 반대가 나와. 국정 운영에 비판하는. 예, 이제는 저기 TK와 60, 70대 네. 층이 그나마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떠받쳐진 고립된 섬 같아 보여요. 네. 아니 60대도 조금 구분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네. 60대 초중반까지는 반대 여론이 높아요. 아하. 네. 그러니까 예, 예. 지금 그나마 60대에서 50대보다 조금은 높게 이제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이유는 65세 이후에 그러니까 그 고령층에서 높게 나오는 거로 60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네. 부정평가가 훨씬 높게 훨씬 나온 것 높죠. 같아요. 예.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전 연령 전 지역이 고르게 반대가 높다. 그러니까 네. 국정 운영 수행 평가가 매우 낮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라는 내용을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저희가 지난주에 핵심 의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재명 대표의 연금 개혁 관련된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그렇죠. 44% 받겠다. 그리고 한중일 정상회의가 있었거든요. 뭐 그리고 UAE 대통령 와가지고 네. 또 정상회담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4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했습니다. 그 등등의 내용을 쭉 또 있죠. 민주당이 종부세 완화 뭐 그것도 있었죠. 이야기가 나온 거죠. 예. 그게 서울의 표심에 영향을 많이 주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나온 종부세 완화 방침이 네. 서울에 이 상당히 영향을 표심에 미쳤을 영향을 것이다. 그럴 그럴 수도 수 있겠죠. 있겠네요. 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외교는 큰 변수가 안 됐습니다. 그게 외교가 무슨 뭐 이렇게 성과를 내고 좀 뭐 이렇게 확 보여줄 수 있는 외교의 장이 아니었어요. 네네.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또는 뭐 그냥 한번 했구나 정도. 오히려 외교적인 문제는 똥풍선이 더 그 치명적이죠. 아, 그것도 있었습니다. 북한의 대남 전단 오물풍선 살포 이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중일 정상회의 끝난 이튿날 외교부 옥상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아유,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고단수 고난도 심리전을 본 적이 없어 내가. 아. 내가 전사를 주로 섭렵을 많이 하는데 네. 야, 외교부 옥상에 네. 정부 청사에도 정부청사에. 어떻게 거기만 골라 떨어져? 그러니까요. 그쪽일 타이머를 딱 해가지고 틀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그 말씀 저는 진짜 만약에 그게 오물이었 망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오물인데 예컨대 거기에 뭐 탄저균이 됐든 다른 세균 뭐 신경화학 그러니까 생화학전이 네. 얼마나 쉽게 도발 가능한지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네. 그나마 뭐 이런저런 오물인 게 이걸 뭐라고 해야 돼? 이게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진짜? 진짜 미치겠네 진짜. 근데 이게 예. 불안하면은 끝이 없는 거거든요. 네. 그 사실은 이미 남북한은 수계가 연결돼 있습니다. 이 저기 강이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수도권의 수계의 70%가 북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구태여 풍선이 아니라도 네. 생물학전이라든가 어떤 그 바이오 무기가 요즘 또 새로 각광을 받고 있고 네. 우리 아프리카 돼지 열병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라리아도 있어요. 네. 이런 것들 이미 우리가 겪는데 이런 자연지물만 이용해도 워낙 근접돼 가지고 네. 얼마든지 우리가 타격을 입을 수가 있어요. 아이고야 큰일이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하나하나의 불안에 떨 일은 아니에요. 네. 근데 이번에는 이 저기 뭐 중앙일보는 분변으로 추정된다 그러고 동아일보는 대변이라고 썼는데 쉽게 말해 똥풍선이 난 똥도 이렇게 표현이 다양한 줄 이번에 처음 알았다. 그랬는데 네. 이게 그 저기 날아온 게 이제 북한식 교정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김여정이 항상 남에서 오는 걸 오물덩어리라 그랬거든. 예, 예, 이 예. 대북전단을. 예, 예.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팬데믹을 그 기간 동안에 예. 그 저 코로나 진단 키트가 네, 네. 평양의 병원에 딱 한 개 있다는 거야. 네? 한 개. 어디서 저 샘플로 들어온. 완전히 하나도 없고 마스크도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남측에서 뭐 날라오는 거에 대한 그 신경질적인 반응이 우리 생각하고 또 달라. 그리고 남측의 바이러스를 비루스라 그랬거든. 네, 비루스. 남측의 그 비루스가 그걸 타고 온다고 물론 비과학적인 설명이지만 그렇다고 과학적인 설명을 할 길도 없어. 그래서 해수부 공무원이 피격된 겁니다. 그게 그 저기 방역 때문에 사살하고 그 저기 저 시신을 갖다 불태워 버렸잖아요. 버렸잖아요. 일종의 소독을 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 정도로 잠가버린 나라에 이 풍선이 뚫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 왜 적벽대전에 보면 바람의 방향이 왕조의 운명을 바꾸잖아. 그렇죠. 지금 앞으로 기상청 뉴스를 많이 보세요. 기상청. 그리고 이게 풍선이 날라오면 이런 오물 풍선이라고 난 그렇게 해요. 이건 격추도 할 수도 없다고. 아, 풍선이라. 그거를 격추하면 똥비가 돼. 그래가지고 저기 이건 최대한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얘기가. 네. 그래서 이건 기존의 드론 사령부로도 방어가 안 돼.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고의 모셔야 되는데, 네. 근데 타이머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게 많이 안 터진 것 같아요. 어쩐 일인지. 그랬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게 그 지상에 근접하다든가 어떤 시점이 되면 이게 살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많이 살포가 됐잖아요, 이미. 그렇죠. 예. 150 몇 개가 됐다는 아니 거예요.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터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터지는 게. 예. 이런 얘기하니까 어제 한강에 그 시간에 산책하던 사람이 어쩐지 냄새가 이상했다 이런 댓글도 올라와 지금 네. 실제로.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미묘한 겁니다. 이게. 근데 그러니까 남북 관계를- 오물에 오물로 하는 자기네 비례성의 원칙을 적용했다는 얘기인데 네. 이렇게 되면서 김여정이 남측에서 북으로 오는 풍선은 안 보이고 우리가 보내는 풍선만 보이드나 그러면서 이거는 우리가 저 남측의 표현의 자유를 외치는 자유민주주의 것들에게 보내는 선물이니 성의껏 받아라. 아이고야. 이렇게 발표했거든. 네. 그게 26일이에요. 그다음에 이틀 후에 정확히 온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여의도 광화문에 이게 떨어져. 그럼 우리가 먼저 보내고 그 보낸 걸 보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아니 대북 전단 보낸 거는 오래전 일이잖아요. 그건 오래전 일인데 네. 이 정부에서 이제 표현의 자유가 네, 이제 네, 통일부 걸로 해가지고 네. 대북 전단 금지 법이 있었어요. 그렇죠. 아니, 예, 그렇죠. 이게 헌재에서 네. 이번에 판결이 난 겁니다. 이번 정부에서. 그러면서 규제할 근거가 지금은 없어진 거나 다름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사실은 이게 남북 관계도 계속 대치 국면으로만 가가지고는 될 일이냐? 뭔가 아니 새로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네. 이 정부의 원래 기조라면은 네. 지금 저 군의 심리전부대가 확성기라든가 네. 뭔가 대응을 해야 원칙입니다. 과거에 드론이 왔을 때 우리가 드론을 북으로 올려 보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정부는 반드시 한다고 1초도 망설이지 말고 응징하라로 돼 있거든. 즉강 끝? 어. 네, 네. 그러면 이 똥도 도발이거든. 네. 어떻게 보면은 아니 명백하고 꽤 높은 수위의 도발이죠. 사실은. 네. 그러면 지금까지 직강 끝 얘기한 게 여기에는 왜 적용 안 되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준비된 네, 수단이 네. 그 각종 선전물과 확성기가 있습니다. 네, 네. 전단은 민간 단체가 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이 중에서 이제 저기 한시적으로라도 뭘 보여줘야 되는데 이번 사건만큼은 왠지 좀 대응하기가 좀 그런지 아무 소식이 안 들려. 네. 현 시간까지 예.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그 저희 뭐 통일부 출입 기자들이나 저희들 한번 취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얘기를 하다가 지금 이제 오물풍선까지 왔는데 다시 좀 수습을 해서 네. 그거는 좀 남북 관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좀 만들어서 뭐 의원님 모셔서 말씀을 듣거나 하고 다시 정치로 돌아와서 어쨌든 70%가 반대를 한다.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도는 똑같아요. 30%. 네. 더불어민주당 29, 조국혁신당 13, 그리고 무당층이 22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정당에 대한 조사가 개혁신당하고 정의당은 안 없네요. 잡혔나요? 아니 없네요. 어떻게 서운하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없네. 아니 근데 이 정당 지지도는 큰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지난번에 그래요. 김영남 의원님도 그 얘기 하신 적이 있고 이 정당 지지도는 관성적이지 이거는 선거 때 영향을 주는 수치도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이 부분은 그냥 참고로 아직 길게 토론 안 하셔도 돼요. 알겠습니다.